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AMD, 삼성의 뻘쭘, 삼성의 HBM 패키징 턴키 주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이 AMD로부터 HBM과 패키징, 특히 2.5D에 대한 인터포졸리한 2.5D를 통한 패키징에 대한 턴키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리사수가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뻘쭘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 AMD에서 HBM 패키징 턴키 주문입니다. 지금 AMD의 AI 반도체인 MI300X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HBM 패키징 턴키 수주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리사수 CEO가 AMD 혁신의 날 행사, 그래서 대만에서 벌어진 혁신의 날 행사에서 한국 언론 보도를 믿는가라고 하면서 TSMC와의 관계를 강조했던 그의 말을 뒤집게 된 거죠. 우리는 TSMC와 여전히 같이 일을 하겠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패키징과 그리고 2.5D 패키징 같은 경우를 턴키 주문했다라는 것은 그녀의 말을 뒤집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AMD의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는 이 HBM 2.5D 패키징 기술인 iCube를 대외적으로 AMD를 통해서 인정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iCube4의 패키징 외가 아니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인터포저, 이 기판이에요. 인터포저라는 기판 위에 이 로직 반도체인 GPU를 올리고, HBM을 이 적층 반도체인, DDR의 적층 반도체인 HBM을 올리고 나서 이러한 하나의 패키징으로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인정받는 그러한 셈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인터포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로직 반도체, 이게 GPU도 들어갈 수 있고 CPU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HBM이 여기에 들어가는, HBM 말고도 DDR, GDDR 아니면 DDR4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 GPU나 아니면 CPU 성능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형 반도체, 특히 CPU와 GPU 같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대외적으로 부족했었던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AMD의 패키징 이런 수주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안전하고 괜찮고 성능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AMD, 삼성의 뻘쭘, 삼성의 HBM 패키징 턴키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삼성이 AMD에서 HBM과 패키징 턴키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에 무슨 영상이었었냐면 엔비디아의 HBM과 패키징의 턴키 수주를 제안을 했다라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올리면서 삼성전자는 이 엔비디아에만 이러한 제안을 지원을 했던 게 아니라 지금 AMD에도 이러한 제안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2일 반도체 업계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MD로부터 지금 4세대 HBM인 HBM3와 첨단 패키징의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통과를 했다면 당연히 수주가 들어가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서 AMD로부터 HBM과 패키징 턴키 수주에 성공을 했다. 올해 4분기 HBM을 탑재한 MI300X 출시가 예정되었다. X가 빠졌습니다. 300X가 출시를 예정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깊이 알아봐야 될 것은 TSMC의 패키징을 고려했던 AMD입니다. 이전에 리사수의 발언을 보더라도 지금 MI300X의 패키징 자체를 지금 TSMC에 맡기려고 했었던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었죠. 그래서 AMD는 본래 삼성전자에 납품받은 HBM을 대만의 TSMC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SK하이닉스에서 받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납품받은 HBM3를 대만의 TSMC로 보내서 거기서 여기
300과 결합한 MI300X의 출시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TSMC가 넘쳐나는 첨단 패키징 물량에 물건을 많이 만들죠. 첨단이라고 불리고 있는 4나노, 5나노, 그리고 여기에 3나노까지. 이 패키징 물량에 AMD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특별히 첨단 패키징 물량이 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애플이 지금 3나노에서 지금 A 시리즈 A17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것을 애플의 아이폰 15에 탑재를 하려고 지금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물량 맞추는데도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선택은 삼성전자로 갈 것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 이야기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현재 첨단 패키징을 HBM과 묶어서 서비스할 기업은 지금 TSMC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일한 대안인 삼성전자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2.5D 패키징 기술 iCube 지금 8이죠. 지금 이 패키징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도 제안을 했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HBM과 2.5D 패키징 제안을 삼성전자에도 이미 제안한 상황, 이미 AMD의 테스트도 통과한 상황이라 지금 엔비디아에 어필하기도 더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 AMD도 통과했어. AMD도 쓰고 있는데 너희도 한번 써봐. 너희들이 부족할 것 같은데 물건 나오는 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해 최소 2배가 넘는 HBM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제안을 하고 이것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 이렇게 이걸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뻘쭘해진 리사수 AMD CEO입니다. AMD의 MI300X의 턴키 수준은 리사수 AMD CEO를 뻘쭘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내질렀는데 이것을 한번 쏟아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뻘쭘해지는 거죠. 지난 7월 19일 AMD의 혁신의 날 발언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언론 보도를 믿는가? 엔비디아와 비교할 때 AMD는 현재 서버 시장의 점유율은 20%뿐, AMD는 대만의 공급망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AMD와 같은 경우는 TSMC의 매출의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 그리고 AI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TSMC와의 관계를 흠집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미 MI300X가 TSMC의 5나노 공정으로 제조가 되고 TSMC의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반기에 지금 출시한다고 해도 계속 물량을 한꺼번에 만들었다가 물량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패키징의 능력으로는 AMD가 이것을 다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다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유일한 대안인 삼성전자로 넘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 엔비디아와 같은 경우도 A100, H100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지금 HBM3를 받아서 여기에 탑재를 하고 있는데, TSMC에서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AMD의 턴키 주문 효과가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밝아진 삼성전자의 미래라고. 지금 삼성전자는 HBM과 2.5D 패키징, 그래서 2D도 아니고 3D도 아니고, 원래는 3D는 하나의 적층으로 위로 계속 쌓아오르는 건 3D라고 지금 불리는데, 지금 인터포저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2.5D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2.5D의 패키징 턴키 주문을 통해서 미래가 밝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의 패키징 기술이 인정받았다. 지금 AMD도 지금 HBM과 이 패키징 기술에 대해서
인정했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 다른 팹리스 업체들도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 때 삼성전자의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 볼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패키징 기술이 TSMC보다 떨어졌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주문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패키징의 지금 주문,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HBM의 판매 증가. 지금 삼성전자에게 패키징을 주문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더욱더 최적화가 된 지금 인터포저에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최적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되려면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수율, 패키징, 그리고 IP도 지금 늘려가고 있고 수율도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그리고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3나노 2세대 제품이 GAA를 통해서 지금 또 나오게 되면 수율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의 수주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파운드리가.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이 기회를 통해서 수율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4나노 수율과 같은 경우는 5% 뒤진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3나노 수율은 지금 TSMC를 능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이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EUV 펠리클까지 적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3나노 2세대 제품,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4, 5나노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개로 분리시키면서 더욱더 기능이 높은 제품을 수주를 하겠다라고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TSMC와의 격차, 특히 수율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패키징 부분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계속하고 GPU나 CPU를 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 2.5D의 인터포저 기술도 인정받았고, 이렇게 되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사실이죠. 자, 이번 AMD에 대한 수주, 특히 패키징 수주, 여기 HBM과 섞어져 있는 2.5D의 패키징 수주는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미래로 볼 수 있는, 특히 인정받지 못했던 패키징 기술의 지금 인정, 특히 AMD에서 인정을 했다면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TSMC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삼성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